안녕하세요. 금이나치마입니다. 고금리 대출 이용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용했어. 낸장을. 그래, 이용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될까요? 절대 아니라고 했죠. 제가 당장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을 하기는 했지만 이걸 만기 될 때까지 갚아 나가면 그같이 바보짓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바로 찾아보셔야죠. 그래가지고 이자 지출을 줄여야지. 그 고금리 대출 그대로 뭐 끝까지 만기까지 뭐 끌고 가다가 뭐 금융사 먹여 살 일이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으면 저를 주십시오. 저 돈 없습니다. 자, 고금리 대출을 그래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 보면 통대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지원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 그 외에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나마 정부지원 상품이라도 이용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도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통대안 위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 좋다 이거야. 통대안 어찌됐든 이자를 그렇게 많이 줄이면 나한테 좋은 거니까 통대안을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어머나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은 저금리 비중도 있고 그리고 중금리도 있고 그리고 고금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금리 3분의 1, 중금리 3분의 1, 고금리 3분의 1이야. 그래, 중금리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다 이거야. 중금리까지 연놈을 갖다가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니까 좋다 이거야. 근데 왜 꼭 이것까지 상환을 하게 만드냐? 어? 나 이건 그대로 놔두고 싶은데 왜 그래야 되느냐? 라고 불만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대안을 신청.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금리도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게끔 만드는 상담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걸 저금리로 통대안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상환하고 신용등급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은행에서 최대한 가능한 금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저금리 A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니까 놔둘게요. 그래서 A만 상환을 할게요. 근데 문제가 A만 상환하고 나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버려. 아니면 얘들만 상환하니까 은행에서 찔끔 나오고 저금리로 한 이만큼이나 더 나오고 나머지는 다시 중금리, 고금리로 가버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등급이 안 올라가서 그래. 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만약에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다 상환을 했다. 다 상환을 한다. 그러면 저금리로 이렇게 나와요. 전체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죠. 아니 뭐 연봉대비 부채가 낮으면 나오는데 대부분은 연봉대비 부채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안 나오고 대신에 이렇게 저금리 여기만 중금리나 고금리로 가요. 이렇게 된다면 이분은 어쩔 수 없어요. 저금리까지 상환을 해야지. 근데 반대로 이를 상환 안 하면 저금리가 이만큼 되고 중금리, 고금리가 이만큼 돼버려. 그럼 5대 5잖아요. 거의 50%죠. 이러면은, 이건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얘를 상환하지 않고, 나 이 말을 하다가 또 한 말 또 했네. 얘를 상환하지 않고, 기존의 저금리가 이만큼 되죠. 이만큼 되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저금리로 또 이만큼 나와버려.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건 중금리나 고금리 또 이용을 해. 그럼 이건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환을 하든 안 하든 상환했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걸 상환을 해야 된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이런 일을 만들게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죠? 통대안은 전체를 다 밀어야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많아지죠. 근데 애 빼버리면 비용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수입도 적어. 그래서 이것까지 상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고객님들은 알 수가 없어요. 채무자들은 절대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나라에 통대한 업체는 몇 군데 있어요. 여기서 상담해보고, 여기서 상담해보고, 여기서 상담해보고. 상담을 몇 군데를 받아보시라고. 이 중에서 양심적인 상담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상환하지 않고 해드릴 것이고, 상담했던 건 모두 다 이걸 상환해야 된다면 고객님이 이걸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상환을 해야지.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전체를 상환하지 않고 바로 부분대안이라고 하죠. 부분대안, 통대안이 아니고 부분대안으로 해가지고 진짜 결과가 좀 대박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현재 이분께서는 우체국에서 근무하세요. 우체국이란다. 우체국에서 현재 구급 공무원인데 보통 집배원이라고 하죠. 집배원 아저씨예요. 이분의 입사일은 2018년 7월 달에 입사를 하셨어요. 연봉은 3,300만 원. 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이 현재 땡땡은행에가 1,690만 원. 그리고 캐피탈에가 2,338만 원. 그리고 카드론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2땡225 5,000 28만 원을 이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내가 통대안에 대해서 알아봤다. 저분으로 대안하고 싶어가지고 캐피탈하고 카드론 저분으로 대안하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통대안을 많이 추천해 줬는데 나는 사실 얘는 상환을 하고 싶지가 않다. 왜 꼭 얘까지 상환을 하게끔 만드느냐. 혹시 당신들은 얘 상환 안 하고 나머지 얘만 상환을 하고 진행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분 신용 등급이 신용 5등급이에요. 5등급이면 정상적인 등급이고 이거 상환하고 나면 은행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등급이 되는 거죠. 연봉이 3,300, 은행에서 1,690. 그럼 머리를 굴려야죠. 우체국이면 120% 잡고 3,300 거의 뭐 4천만 원 정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4천에서 1,600 빼니까 2,500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500 정도는 은행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금액은 3,300이기 때문에 부족하네. 2,500 빼면은 3,300이면 약 한 800만 원 부족하잖아요. 나머지 부족한 거 금액은 연봉이 3,300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상품인 햇살로, 어차피 이것도 금리가 낮으니까 햇살론을 이렇게 같이 이용하게 되면 이 두 곳의 대출은 다 10% 미만의 저금리로 대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객님께서 어떻게 했냐고? 당연히 오케이 하죠. 네 상담한 곳은 네 여기까지 상환하고 나서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뭐 4, 5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 5천. 많이 나오면 5천. 안 그러면 4천. 그러면 얘를 놔둬도 4천까지는 나오는데 이거 상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다른 데서는 다 상환해야 된다고 해. 그게 고객님이 짜증이 나버린 거죠.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 주셨는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상환 안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통장은 어떻게 하죠? 이거 다 상환하죠. 딱 상환하고 여기가 바로 이제 고객님 여기가 주거래 은행이에요. 주거래 은행이라 해서 우체국이 아닙니다. 우체국으로 받긴 하지만 본인이 또 거래하는 다른 주거래 은행. 그런데 이 은행만 거래한 게 아니라 다른 주거래는 아니고 또 거래 은행을 방문을 했죠. 방문을 했더니만 얼마를 해준다고 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6천만 원. 예? 연봉이 3,300이고 3,300인데 6천? 거의 2배? 은행이 1,690이 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되네? 라고 했는데 그 은행원이 단서를 붙였죠. 6천이 나올 수가 없죠. 1,690을 대환 조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6천을 해줄게요. 6천을. 근데 얘를 이리 끌고 와야 됩니다. 이거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6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얼마예요? 6천에서 1,690 빼면은 4,310인가? 맞죠? 1,690, 5천, 6천이구나. 아, 계산 오늘 빨랐어. 그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왜? A하고 따로 받게 되면 건수가 2건이에요. 은행 건수가 2건 있어. 신용에 떨어지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찌됐든 2건보다는 1건이 더 좋죠. 관리하는데도 편하고 안 묶을 이유가 없죠. 그럼 계속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6천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이거 3,300 딱 빼고 나머지 금액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인 여유자금까지 챙기시고 대출은 은행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고 부분 대안해가지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부분 대안했던 내용들 중에 최고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간혹가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장난을 못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받고 아까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은행 또 하나 받고 그리고 햇살을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간혹 이쪽 은행에서 이거 우리가 대안해 줄 테니까 이거 우리 쪽 하나로 묶어버려라. 그럼 더 많이 해줄게. 만약 이거 대안 안 했다면 제 생각에는 한 3천이나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3천만 나와도 근데 엄청 나왔죠. 근데 6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 거죠. 이렇게 이걸 대안 통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간혹가다 은행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부분 대안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대안이 다가 아니에요. 모든 걸 뒤집어 엎어서 처음부터 새롭게 뽑는 건 아주 좋아요. 가장 은행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로 커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부분 대안만 하더라도 통대안만큼이나 비슷한 결과를 낸다면 굳이 통대안 할 필요는 없죠. 이런 부분들께서 고객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이 통대안을 상담할 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 대출이 있다면 가능한 그건 상환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지도 한 번씩은 물어보세요. 간혹 가다가 은행 몇백만 원 놔두고 이거 놔두면 안 돼. 이런 것은 솔직히 저는 없애는 게 더 나아요. 몇백만 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손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천만 원 이상 몇천만 원씩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부분에서 꼭 체크를 해보고 상을 해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부분 대안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낼 수 있다라는 거지 낸다는 거 아니에요. 또 끝까지 영상 안 보시고 뭐 부분 대안 다 된다면서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지 마세요. 누구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현재 우체국 구급공무원 집배원 아저씨께서 통대안이 아닌 부분대안을 이용하여 생각지도 못한 큰 결과, 대박난 결과를 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